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서 긴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횡보세는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하락 모멘텀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XRP는 더욱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XRP는 8월 20일 0.5달러까지 하락한 이후 큰 변동성 없이 XRP는 횡보하고 있으며 0.5달러에서 0.53달러 사이에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일주일 넘게 XRP는 0.54달러 영역을 돌파하지도 0.5달러 밑으로 하락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횡보세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가격 변동이 없는 횡보세는 XRP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변동성이 줄어드는 지금 이 시기가 XRP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며칠 동안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당연한 원리죠.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공포는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방에 쭉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공포심에 세력들이 살짝만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공포는 더욱 가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던지게 될 거고 대규모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격은 현재 승소전으로 되돌림됐고 긴 횡보는 이것이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똑같다. 지금 싼 값에 매수하지 못한다면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반대되는 공포 현상을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어쨌든 위로나 아래로나 이런 긴 횡보세는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데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당연히 XRP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덩달아서 상승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지금 다시 강세장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죠. 이것은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업들도 같이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긴 횡보 속에서 아주 큰 재료가 나왔는데 앞으로 쭉쭉 강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는 데이터이겠죠. 그것도 아주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에는 XRP의 골든 크로스가 또다시 다가온다는 말을 하는데요. 골든 크로스는 상승 모멘텀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세 패턴이죠. 어쨌든 차트적인 분석으로는 강세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의 승리겠죠. 리플은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폭등을 할 수 있는 코인이다.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재료도 가지고 있다. 최근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리플의 기술력만을 사용하고 XRP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 확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XRP의 유동성이 증가해야지만 우리들은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리플도 XRP 레저를 사용하면서 굳이 XRP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주 당당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XRP 레저에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코인은 바로 XRP이고 XRP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편함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알아서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예 XRP가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죠. 결국 XRP를 사람들은 사용하게 되겠죠. 가장 안전하고 효율성 좋은 것을 두고 다른 것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민이는 신용카드 보상으로 XRP를 채택했고 마스터카드 역시 리플과 CBDC 파트너십을 맺었고 결제 기업들과 거래소가 XRP를 채택하고 있죠.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XRP를 계속해서 채택해 나갈 것이고 XRP의 유동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XRP의 채택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될 겁니다. 리플이 9월 뉴욕 한복판에서 ACH와의 소송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대규모 파티를 열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디튼 변호사가 중간 항소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요.
리플 소송 판사인 애널리스 토레스 판사가 SEC의 요청을 거부할 것을 말하며 법원이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하고 SEC는 2024년 말까지 기다렸다가 정식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판사가 SEC의 항소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한다. 판사가 거부하면 SEC는 정식 항소를 기다려야 하며 이는 2024년 말에 18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뒤태는 텍사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업계 컨퍼런스 라이브에 참석했을 때 이 같은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신청 요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SEC가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데이터이다. 현재 항소는 없다. 판사는 SEC가 중간 항소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했을 뿐이다. 특히 리플은 SEC의 중간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9월 1일로 정해져 있다. 리플은 이 동의안에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은 SEC가 처음 항소 계획을 밝혔을 때 토레스 판사에게 해당 요청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리플은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리플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SEC는 일주일 동안에 리플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디튼 변호사는 이전에도 토레스 판사가 SEC의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는데요. 토레스 판사는 SEC가 7월 13일 판결이 건전하고 증거에 입각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판사는 7월 13일 판결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허락한 후 뭐라고 SEC가 씹으려 했는지 들어본 후 완벽히 기각할 것이라는 거죠. 리플은 이미 승소했다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고 파티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SEC의 위세는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SEC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많은 변동성이 일어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보아선 리플의 소송 문제는 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송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관심은 갖고 계셔야 하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코인 이슈를 분석해서 디테일하게 코인 동향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멘탈을 흔들리시거나 제대로 된 투자 방향을 못 잡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보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로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트 레이드의 전 회장 겸 CEO인 조 모글리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가로 유명한 모갈리아는 오늘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를 바란다.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특정 시점에 비트코인의 실제 순자산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아니, 모글리아는 뭔가 알고 이런 언급을 했던 걸까요? 이런 뉴스가 바로 나온 직후 미국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특히 SEC는 사기 및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거부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은 SEC는 부당하다. 재검토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법원을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블랙록과 피델리티 또한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블랙록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애플 시총의 4배에 달하는 자산을 움직이고 있죠.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들이
돈도 안 되는 것에 관심을 둘까요? 그리고 미래성도 없는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할까요? 왜 그들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채택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일 겁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엄청난 자금을 움직이는 그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했다는 것을 보면 암호화폐가 기술이 좋던지 말던지 혁신을 가져다 주던지 말던지 간에 그들이 선택했다면 우리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블랙록에 대한 신뢰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비트코인을 채택했다. 이런 것과는 규모 자체가 상대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래를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지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이 있는 것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그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그 보고서와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들을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 하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공식 사이트이기 때문에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도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에서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에서요,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단톡방에서 매매 시그널 지표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매수 지점, 매도 지점이 잘 표시되어 있죠. 이 표시된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보시면 되시고 아주 쉽게 지표와 함께 매매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시기 정말 쉽습니다. 구독자분들 이미지 보이시는 대로 알트코인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많은 수익을 보시고 계십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리플은 장기로 보유하시면 좋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보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원금 회복뿐만이 아니라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서 긴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횡보세는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하락 모멘텀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XRP는 더욱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XRP는 8월 20일 0.5달러까지 하락한 이후 큰 변동성 없이 XRP는 횡보하고 있으며 0.5달러에서 0.53달러 사이에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일주일 넘게 XRP는 0.54달러 영역을 돌파하지도 0.5달러 밑으로 하락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횡보세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가격 변동이 없는 횡보세는 XRP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변동성이 줄어드는 지금 이 시기가 XRP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며칠 동안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당연한 원리죠.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공포는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방에 쭉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공포심에 세력들이 살짝만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공포는 더욱 가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던지게 될 거고 대규모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격은 현재 승소전으로 되돌림됐고 긴 횡보는 이것이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똑같다. 지금 싼 값에 매수하지 못한다면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반대되는 공포 현상을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어쨌든 위로나 아래로나 이런 긴 횡보세는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데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당연히 XRP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덩달아서 상승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지금 다시 강세장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죠. 이것은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업들도 같이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긴 횡보 속에서 아주 큰 재료가 나왔는데 앞으로 쭉쭉 강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는 데이터이겠죠. 그것도 아주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에는 XRP의 골든크로스가 또다시 다가온다는 말을 하는데요. 골든크로스는 상승 모멘텀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세 패턴이죠. 어쨌든 차트적인 분석으로는 강세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의 승리겠죠. 리플은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폭등을 할 수 있는 코인이다.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재료도 가지고 있다. 최근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리플의 기술력만을 사용하고 XRP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 확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XRP의 유동성이 증가해야지만 우리들은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리플도 XRP 레저를 사용하면서 굳이 XRP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주 당당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XRP 레저에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코인은 바로 XRP이고 XRP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편함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알아서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예 XRP가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죠. 결국 XRP를 사람들은 사용하게 되겠죠. 가장 안전하고 효율성 좋은 것을 두고 다른 것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민이는 신용카드 보상으로 XRP를 채택했고 마스터카드 역시 리플과 CBDC 파트너십을 맺었고 결제 기업들과 거래소가 XRP를 채택하고 있죠.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XRP를 계속해서 채택해 나갈 것이고 XRP의 유동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XRP 채택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될 겁니다. 리플이 9월 뉴욕 한복판에서 SEC와의 소송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대규모 파티를 열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디튼 변호사가 중간 항소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요. 리플 소송 판사인 애널리스 토레스 판사가 SEC의 요청을 거부할 것을 말하며 법원이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하고 SEC는 2024년 말까지 기다렸다가 정식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판사가 SEC의 항소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한다. 판사가 거부하면 SEC는 정식 항소를 기다려야 하며 이는 2024년 말에 18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디트는 텍사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업계 컨퍼런스 라이브에 참석했을 때 이 같은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신청 요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SEC가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데이터이다. 현재 항소는 없다. 판사는 SEC가 중간 항소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했을 뿐이다. 특히 리플은 SEC의 중간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9월 1일로 정해져 있다.
리플은 이 동의안에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은 SEC가 처음 항소 계획을 밝혔을 때 토레스 판사에게 해당 요청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리플은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리플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SEC는 일주일 동안에 리플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디튼 변호사는 이전에도 토레스 판사가 SEC의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는데요. 토레스 판사는 SEC가 7월 13일 판결이 건전하고 증거에 입각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판사는 7월 13일 판결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허락한 후 뭐라고 SEC가 시부를 했는지 들어본 후 완벽히 기각할 것이라는 거죠. 리플은 이미 승소했다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고 파티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SEC의 위세는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SEC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많은 변동성이 일어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보아선 리플의 소송 문제는 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송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관심은 갖고 계셔야 하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코인 이슈를 분석해서 디테일하게 코인 동향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멘탈을 흔들리시거나 제대로 된 투자 방향을 못 잡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보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로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트레이드의 전 회장 겸 CEO인 조 모글리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가로 유명한 모갈리아는 오늘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를 바란다.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특정 시점에 비트코인의 실제 순자산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아니, 모글리아는 뭔가 알고 이런 언급을 했던 걸까요? 이런 뉴스가 바로 나온 직후 미국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특히 SEC는 사기 및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거부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은 SEC는 부당하다, 재검토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법원을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블랙록과 피델리티 또한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블랙록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애플 시총의 4배에 달하는 자산을 움직이고 있죠.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들이 돈도 안 되는 것에 관심을 둘까요? 그리고 미래성도 없는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할까요? 왜 그들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채택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일 겁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엄청난 자금을 움직이는 그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했다는 것을 보면 암호화폐가 기술이 좋던지 말던지 혁신을 가져다 주던지 말던지 간에 그들이 선택했다면 우리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블랙록에 대한 신뢰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비트코인을 채택했다. 이런 것과는 규모 자체가 상대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래를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지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이 있는 것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그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그 보고서와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들을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야 하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도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에서요,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단톡방에서 매매 시그널 지표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매수 지점, 매도 지점이 잘 표시되어 있죠. 이 표시된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보시면 되시고 아주 쉽게 지표와 함께 매매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시기 정말 쉽습니다. 구독자분들 이미지 보이시는 대로 알트코인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많은 수익을 보시고 계십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리플은 장기로 보유하시면 좋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보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원금 회복뿐만이 아니라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